오늘은 살림치유 지도사 한번 해보시죠 라는 제목으로 했던 세 번째 시간, 3강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자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자원이라는 것은 뭘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할 것인가 라는 개념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살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만 이 치유 자원 부분이 실은 저희가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림치유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이제 이막을 전공했었는데요. 꽤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저희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독일에 대한 예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독일 같은 데는 간단한 몸살이나 감기 같은 경우에 약을 주지를 않고 의사가 처방전을 해주는데 약이나 주사를 처방을 하지 않고 어디 숲에 가서 거기 가서 쉬었다 와라, 이런 그 처방전을 해준다는 얘기를 70년대 후반에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살림치유 지도사 공부를 어렵게 해서 자격증을 딴 건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림치유 지도사 공부를 되려면 이 살림치유 지도사 교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치유 자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시면서 뭐가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같이 의논들 하시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림의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림치유 지도사의 어떤 치유 자원에는 살림의학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의학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이제 숲에서 휴식을 취하라, 이런 처방전을 내줬다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살림의학에 대한 규정은,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체의학, 환경의학. 그래서 살림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 살림의학이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살림일기일 수도 있고요, 살림치유 활동, 살림 세라피, 치유의 숲, 바이오필리아.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은 윌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바이오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식물이라는 뜻이고, 필리아라는 건 이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 인간의 어떤 DNA 유전자 속에는 이 생물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 이 학설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생태학자, 국립생태원장도 하셨죠. 최재천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은사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림의학개론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자율신경계 활동이라든지 심장 박동수, 혈압, 타액 중에 아밀라제 활성, 그다음에 심박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이나 간호학, 보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살림하고 맞춰 사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조금은 많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살림치유 지도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유자원의 두 번째가 살림치유 자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활용해서 이제 치유를 하냐의 두 번째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항상성, 크나이프 치료에 대한 거, 물치료, 운동치료, 허브치료, 식이요법, 질소요법, 이런 크나이프 치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현대인의 대부분, 특히 많은 병을 유발시키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죠. 그럼 노르아드레날린이 상승하고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NK세포,
면역세포가 활성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 알아서 산림치유의 한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치유식물 응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치유에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방법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식물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에게 치유 활동의 어떤 제재로서 사용한다라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산림 기후의 이해인데요. 산림에서 아무래도 산림 치유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후가 됐을 때 좋고 어떤 기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지형기후의 이해, 이 네 과목이 치유자원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첫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면 산림의학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계속 이제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를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의 바람 중에 하나고, 기존에 산림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산림치유 지도사 2급이나 1급 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 부분이 조금 치유 활동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강의 때, 4강에서는 치유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산림치유를 받고 싶어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 치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